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미사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 일산으로도 이사를 가실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만일에 그게 유리하다면 가서 네네. 거주를 해봐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역적으로는 남동쪽 끝하고 서북쪽 끝 이렇게 쫙 갈라지네요. 그쵸? 네, 완전 정반대예요. 그래도 뭐 분양도 잘 받아 놓으셨고 지금 미사 강변 도시도 좋으니까 네. 솔직히 두 개를 다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예, 일단은 강변 10단지니까 미사 강변 더샤 리버폴에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지금 거주를 계속 하셨을 것이고, 그렇죠? 네, 네. 여기는 그럼 얼마나 되셨나요? 여기 거주하신 게 시간이? 이게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예, 예. 제가 이제 1년 정도 비워뒀다가 네. 들어와서 지금 1년 정도 됐어요. 1년 좀 넘었어요. 그러면 저기 소유권 취득한 날짜가 2000 몇 년도죠? 소유권 취득 날짜는 2017년 8월 정도 될 거예요. 2017년 8월이요. 자, 네. 우리가 8월 2일 대책 전하고 후가 좀 다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주택을 우리가 거주를 안 해도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을 맞출 수 있었던 거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네. 어쨌든 1년을 거주하셨고 1년은 더 여기서 거주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산 거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점이 2010 몇 년도죠? 19년, 네. 19년 8월. 8월이고. 자, 네. 그러시면 지금 충분히 1년은 더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어머니가 2년을 채워 놓으시면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가능하시고 네.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만약에 일산 거를 낸다 하더라도 네. 요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도세에서 일단 첫 번째로 위치적인 부분을 보면 지금 미사도 어머니가 투자해서 가져가신 만 하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일산 킨텍스 주변도 지금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많아요. GTX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막 파실 필요도 없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개를 다 가져갔으면 좋겠는 건데 네. 이거를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둘 중에 하나를 임대사업자 내는 건데 어머니가 네. 일산 쪽에 꼭 거주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거주하시겠다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면 지금 미사에서 2년을 채워놓고 일산으로 이사를 가서 요거를 그 다음 2년 안에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면 되는 거고 네. 어차피 부동산 경기가 지금 사실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몰라요. 네. 근데 어차피 이건 시간을 가면 갈수록 둘 다 좋아하는 지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 번째로는 일산 거를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일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두 네. 번째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선택해서 가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지금 8년이라는 시간을 일산 거를 끌고 가기에는 좀 아까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사 같은 경우에도 양도 차익이 좀 발생했을 텐데 네. 요거를 비과세를 받으시고 일산에 들어가셔서 2년 여기도 거주하시면서 요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GTX 호재가 같이 왔을 때 매도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일산을 거주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거주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요 미사 거를 파세요. 네, 그렇게 하면 양쪽에 다 절세가 다 되시고 좋은 효과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고민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궁금증이 있으시죠? 저는 내년 3월에 입주할 아파트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 영등포구 양평동 5가, 선유도역 앞에 한신 휴플러스 25평형을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매도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거든요. 네. 양도세 차익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요. 네네. 네네. 그래서 그걸 언제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영등포 양평 한신 슈플러스를 매도해야 하는데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네네. 해결사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수고하십니다. 네. 요거를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매도는 언제까지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내년 3월에 입주할 아파트가 있어요. 내년 3월에. 네. 네네.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주주택이 되니까 예. 그러면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는 올해 갖고 계셨어요? 양평도권. 네. 얼마나 갖고 계셨어요?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되셨네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많이 올랐으니까 비과세를 받지 못하면 힘들어지실 것 같아서 그러신 거구나. 그렇죠? 예, 그렇죠. 양도세가. 자, 그러면 양도세가 너무- 네. 요거는 거주를 하셨었나요? 네네. 거주하신 적도 있었어요? 예, 거주했어요. 네, 어차피 초에. 뭐 거주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거주 15년 됐으면 상관이 없는 거고. 네. 자, 어머니 지금 새로 입주할 집이 2000 몇 년도? 19년 19년 3월이요. 3월. 그때 입주를 하실 거잖아요. 네네. 자, 지금 현재는 요거 한신 슈플러스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요거는 어쨌든 지금 비과세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데 주택이 하나 더 생기니까 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못 받을까 봐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이 한신 6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네. 갖고 가시면 그냥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막 급상승한 것도 아니고 쉽게 해서 네. 거품이라는 게 없어요. 이 아파트에는. 정말로 9호선에 대한 그 입지 여건과 한강, 학교, 목동 접근성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거품 하나 없이 그냥 꾸준히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벌써 그래요. 꾸준히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근데 좀 많이 올랐어요. 그 최근에는 안 오른 데가 없으니까. 그래요. 예, 근데 다른 데 안 오를 때도 이건 조금씩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솔직히 가져가면 참 좋은데 일단 세금적인 부분을 이제 볼 거니까 어머니가 네. 주택을 하나 새로 매입을 하니까 이제 이게 등기가 나는 순간에 2주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우리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어머니가 시점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걸 주택을 취득하고 지금 9.13 대책 전까지는 3년 이내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네네. 이제는 이게 이제 2년을 줄어들고 가잖아요. 그렇죠? 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걸 비과세를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진행을 하시던가 아니면 네. 사업자 등록을 내면 100%는 감면이 안 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또 받을 수는 있으시긴 하시는데 네.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금 벌써 15년 갖고 계셨는데 여기서 또 한 10년 갖고 가기에는 좀 너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이거는 매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지금 아쉬우면은 시점에요? 아쉬우면 한 1, 2년 정도 보고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네. 지금부터 앞으로 2년 정도 후까지 급격하게 상승할 것 같으면 지금 절대 팔면 안 되긴 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상승 부분이 약간 완만하게 될 것 같아요. 계속 이거는 원래 완만하게 상승하는 집이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팔긴 아깝지만 다른 주택이 있으니까 매도를 하셔도 되지만 조금 아쉬우면 1, 2년 정도 시간을 두면서 하셔도 되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머니는 근데- 급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기예요. 저는 네. 3년 네. 아닙니까? 원래 3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9.13 대책 때문에 2년으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지금 시간이 어쨌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당장 팔 지금 필요는 시간이 없고. 있는데 그 네. 시점에 분양을 받은 사람 그때 그 정책이 나오기 전에 한 네, 사람들은 맞아.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3년인데 아닌가요? 3년이 네. 맞는데 우리가 네네. 시기적으로 언제 팔면 가장 좋을지를 또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3년 후에 시기가 좋으면 끝까지 끌고 가겠지만 네네. 3년 후에 시기가 좋다는 보장은 또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 1, 2년 정도를 보면서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하는 지금- 건 아니시니까. 네,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 이제 한 1, 2년 정도 이제 상황을 보고서 결정을 해도 됐다. 비과세 되는 시점까지는 어머니가 3년의 시간이 있겠지만 네네. 시기적으로 네. 좋은 시기는 1, 2년 안에 보자 이거죠. 예.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영등포 지역의 아파트 매도 시점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려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이 여보세요? 있어서 연락 주셨죠? 저 중계 본동에요. 네. 그 백사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 재개발 진행한다고 해서 네네. 네, 거기에 좀 그 집을 하나 사면 어떨까 해서요. 어디 지역 쪽을 또 보고 계신가요? 혹시 번지수가 있나요? 중계동 백사마을인데요. 네네. 그 중계동 30-27번지? 그러니까 중계본동 30-27번지 이제 매수해도 괜찮은 물건들이 있는지 네. 괜찮은지 이런 걸 네. 보고 싶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도를 보니까 네네. 지금 거기 왜 그 전부 다 이제 폐가들 판교통 네. 같은 데 이제 만드는 그 지역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거의 네. 지금 비어있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거기를 매입하면 어떨까? 이제 그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지금 알겠습니다. SH에서 시행사 신청돼서 네네. 재개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한번 볼게요. 네. 자,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부분,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부분은요. 네. 어떻게 보면 도심에 이미 주택이 있는 것을 다시 개발한다는 게 재개발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그리고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다가 아파트를 만들면 그건 재개발이 아니라 그냥 개발인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쉽게 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다른 개발보다 가치가 조금 더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모든 기반 시설이나 또는 뭐 역세권, 뭐 편의시설 다 갖춰졌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더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네네. 예. 자, 지금도 보면은요. 자, 중계 본동인데 여기서 지도상으로도 보면 이 앞쪽으로 지하철 7호선이 다니고 요 앞쪽에 중계동에 학원가라든가 학교들이 다 네네. 밀집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개발 구역은 요 산 뒤쪽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개발이 되면 한 단지의 아파트로 변신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2,700세대 정도 되는 거죠. 네. 대단지로 이제 들어올 예정이긴 한데 여기서 제가 한 대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점수를 크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대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자, 우리가 네.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필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이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업무 네.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은 데가 강남 쪽이니까 그쪽이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은 우리가 노원구 자체는 예전에 가격이 좀 낮다가 재건축이나 다른 부분에 호재가 있어서 많이 오른 지역이긴 한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런 어떤 입지 여건을 다 가져가야 되는데 그 입지 여건이 지금 지하철역과의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본다라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한 모든 프리미엄도 다 어떻게 보면 이 공원 앞쪽으로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입지 여건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이게 아파트로 변모는 되겠지만 이 뒤로는 다 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뒤에 다 산인데 앞에 있는 이 편의시설을 쓰기에는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하철 출퇴근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집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면은 좋겠지만 그 외에 어떤 입지 여건, 우리가 아파트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입지 여건이 좋은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논밭에다가 아파트 짓는다고 그 가치가 높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앞쪽에 있는 동네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른 거지 이 뒷동네에 있는 아파트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700세대로 바뀌겠지만 이 앞에만큼의 좋은 효과를 보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입지권이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2,700세대에 따른 뭐 상가나 이런 편의시설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 학원가나 이런 걸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고 다니다 보면 불편하면 난 이 동네가 더 좋아라고 하면서 이 동네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기 그 때문에 중계 은행 사거리 학군인들도 동일하게 봐가지고 멀지 않아서. 그러니까 멀지는 않지만 우리가 네, 학군도 물론이지만 아이들을 학원 보내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입지가요. 쉽게 얘기해서 1km도 굉장히 먼 입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네네네. 큰 점수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